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팩트시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HJ중공업도 결국에는 바닥을 잡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주분들께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뭐 건설 쪽에 있어서 이제 뭐 유의미한 악재는 있으나 사실상 HJ중공업은 얘가 건설로 주가가 오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의미를 하는 것은, 조선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발산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얘 바닥 잡으니까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이 팩트시트 발표로 인해서 HJ중공업은 어떠한 새로운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인지, 새로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일단은 삼영임텍이라든지 세진중공업, 기자재죠, 여러분들. 기자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HJ중공업은 기자재 애들보다 조금 더 넉넉한 상승 가능한지, 요 부분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바닥 잡았으니까는 뭐예요? 안심하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네, 상승이 뽑아주려면은 사실상 모멘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HJ중공업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새롭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큰 그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보다 더 크게 주가 상승폭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요거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이제 MRO죠. MRO. 인력 양성하고, 그럼 MRO에 대한 인력만 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조 건조에 대한 인력도 같이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소 현대화와 미국의 이제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대해서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상선뿐만 아니라 이제 뭐 LNG라든지 컨테이너선, 암모니아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군함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제 신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량을 최대한 빨리 늘림과 동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건조 허용 가능성이 최종적으로 생겼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HJ중공업에 있어서 어떠한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사실상 이번 발표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나무와도 같은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상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을 해줬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자, 인력.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권한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력들이 다 도망가면은 배를 건조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군함이라든지 상선까지 건조도 허용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배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권한까지 결국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조에 있어서, MRO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세진 거예요. 인력이 우리나라 손에 있으니까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부분은 지금 조선주에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인 뿌리 깊은 모멘텀이다. 상승 돌력,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졌어. 어디로 가야 될지, 오늘 발표 전까지는 이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요렇게 될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있었지만 오늘 발표로 확연하게 방향이 어디다, 일로 정해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HJ중공업이 어떠한 지금 윤곽을 보이게 되고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릴 것인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지난 8월 31일 날에 JP모건이 코리아 쉽빌딩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대략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582조 원의 이제 수혜를 우리나라가 이제 본다. MRO와 신조건조 합쳐서. 그리고 EXUS라고 해서 미국 외 지역에서 사실상 277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HJ중공업 입장에서도 레코드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력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뭡니까? 우리 뭐 젊었을 때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은 경력직을 많이 뽑잖아요. 왜냐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HJ중공업은 이제 경력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쪽의 경력으로 더욱더 이제 레코드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미국에 대한 수주까지 식은 죽 먹기로 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HJ중공업의 어떠한 큰 그림이냐라는 걸 봤을 때, 단순히 미국에 있어서 방향은 정해져서 그 방향대로 그림을 그려 나가긴 하겠지만은, 이 그림은 비미국의 277조 원을 통해서 더 큰 그림까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에서도
제시한 부분이 요건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리안 TAM within US Navy 플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미 해군 계획 안에서 우리나라 조선소가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져갈 것이냐를 JP모건이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인데 지금 이제 토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브십 퍼체이스도 있죠. 360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구매할 함정수, 총 함정수가 이제 30년 기준으로 360척을 미 해군이 구매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한 전체 예산은 1,553조 원이다. 그리고 연평균 예산은 20조 원이다. 이 보고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박스 친 구간이 우리나라 조선사들, HJ중공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 가능한 함정 목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외가 된 게 뭐냐면은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스, 이게 이제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제외됐고 이제 뉴클리어 서마린, 핵잠수함이 제외됐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져갈 조선소가 군함이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이랑 그리고 프리기함, 호위함, 뭐 경계용 전투함을 프리기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앰비셔스 쉽스, 상륙함입니다. 앰비셔스 쉽, 상륙함. 그리고 랜딩 쉽스라고 해서 상륙 작전용 이제 군함인데 이게 이제 HJ중공업이 잘하는 고속 상륙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 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마덱스 행사에서 이제 호주라든지 중동 사우디죠, 아랍에미리트까지 HJ중공업의 영도 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이 상륙 작전용 고속 상륙정을 지금 살펴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이 상륙 작전용도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있지만은 고속 상륙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주문할 것으로 전망되는 게 대략 한 55척입니다. 그럼 여러 모델이 있겠지만은 고속 상륙정이 이 55척 중에서 차지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과반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고속 상륙정을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은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HJ중공업이 3배 정도 더 가격이 미국 쪽보다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번 달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한 건 제가 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륙 작전용에 대한 이 필요성, 이게 이제 몇 대죠? 55대니까는 이게 이제 프리기탐이죠. 요거 다음으로 많아요. 요거 다음으로 많다라는 것은 뭡니까? HJ중공업이 더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HJ중공업은 고속 상륙정만 수주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고속 상륙정도 지금 부족해요. 미국은. 부족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MRO 나오잖아요. MRO 면허증이 나오면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로 이제 대형군함에 대한 MRO 입찰까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예요? MRO는 디딤돌이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신조 건조를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HJ중공업 입장에서는 대형 군함에 대한 수주, 중대형 군함이 되겠죠. 구축함이라든지 프리기탐 정도, 요 정도에 대한 수주뿐만 아니라 상륙 작전용, 고속 상륙정까지 추가적으로 따끈따끈한 신조,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지금 주어지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러한 매출들이 본격적으로 잡히는 첫 단추가 오늘 팩트시트를 통해서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에게 열릴 시장 규모는 30년 동안 580조 원이고 연평균 19조 원에 이제 총 우리나라는 242척이에요. 242척인데 연평균 8척 규모로 이제 수주 신조 건조로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엊그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HJ중공업의 CFO죠. 최고 재무 책임자 분이 이제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뭘 개선을 했다? 재무구조, 부채 비율을 개선을 했다. 부채 비율을 왜 개선을 했느냐? 결국에는 신조 건조하기 위해서. 신조 건조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RG가 필요하다. RG를 원활하게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이 RG라는 게 뭐다? 선수금 환급 보증이다. 리펀드 개런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 해군이 이제 우리 배 좀 만들어줘 라고 선수금을 준단 말이에요. 선수금을 주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조선소가 갑자기 뭐 망하거나 배를 완성을 못하면은 돈을 먼저 쥐어준 선주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거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제가 조선소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조 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약방의 감초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방의 감초다. 이건 삼중도 하고 현중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오션도 다 하는 거고. 그래서 HJ중공업이 본격적으로 RG 발급을 한 것은 뭐다, 여러분들? MRO는 이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MRO는 선박을 그냥 이제 우리 카센터 가는 것처럼 카센터에다가 차량 맡기는 것처럼
그냥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선수금이 필요가 없는데 신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점에 미리 지급해요. 선주가 HJ중공업에게.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당연히 이거를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는 필요한 구조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신조 건조를 HJ중공업이 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미국의 군함 조달 사업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요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프라임 컨트랙터, 메인 계약자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티어 협력사들이 있어야 신조를 수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프라임 컨트랙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너럴 다이나믹스 나스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미국 해군이 궁금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은 이거 데이터, 무장 시스템, 뭐 이제 자율 이거 미사일 이런 건 다 누가 하냐? 선체 제작은 누가 하냐? 미 해군이 각 파트별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인 계약자가 저희는 시스템은 럭키드 마틴이 하고 이제 선체 제작은 저희가 할 것이며 이제 여기 있어가지고 수리나 MRO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담당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방공망이라든지 이러한 레이더 시스템은 이쪽에서 BAE나 팔란티어가 담당을 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모두 다 라인업을 시키고 나서 수주전에 참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HJ중공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이러한 프라임 컨트랙터와 티어 협력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자, 근데 여기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건 미국의 이제 신조 건조에 있어서 필수 자격이기 때문이에요. 이 협력 체계로. 근데 지금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에이펙 행사 때 이제 한화에서 에이펙 퓨처 포럼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산에 대해서 한화가 에이펙에서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이제 HJ중공업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상 국내외 군 관계자와 안보 분야 인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방산 기업까지 동시다발적으로 CEO들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지금 HJ중공업이 참석을 한 이유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신조죠. 프라임 컨트랙터와 티어 협력사. 여기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HJ중공업이 하나오션이라든지 이쪽으로 포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조선기업이다라고 해서 라이벌이 아니라 근데 이제 HD 현중이랑 하나오션은 서로 라이벌이죠. 라이벌인데 HJ중공업 입장에서는 하나 쪽으로 들어가느냐 HD 현중 쪽으로 들어가느냐 그리고 여기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사를 좀 보면은 이제 해외 방산기업이죠. 노스럽 그루먼 얘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골든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방산기업이고 BAE 시스템, 뭐 사프란, 에어버스 얘네들과 같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때 당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HJ중공업은 실질적으로 여기 있어가지고 신조 건조를 위한 파트너를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속도전을 지금 신조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오늘 팩트시트 자체는 HJ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을 더욱더 높여주는 이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바닥 잡았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단기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지금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 반증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접근을 했을 때 주봉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내 주식의 엘리어트 파동은 주봉이 신빙성이 큽니다. 해석할 때 주봉으로 접근을 하면은 얘가 상승 1파동을 이렇게 뽑아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폭이 가팔랐잖아. 가팔랐다는 것은 뭐야? 이 이번 파동의 조정이 가격 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1파, 2파, 그렇죠? 3파 길게 뽑아주고 4파. 조정이 여기 2파와 4파인데 같은 성격의 조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다면 이 4파 조정에서는 기간 조정이 나와야 돼. 근데 가격 조정이 좋아. 왜?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오히려 상승을 더 힘껏 당겨주거든요. 지금 얘는 오늘부로 가격 조정이 심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이 심하이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가장 길고 짧을 수가 없는 상승 3파동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3파동. 이 상승 3파동의 성격은 뭐예요? 직전 고점을 때려 부순다라는 거예요. 직전 고점을 때려 부수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얘는 4만 원 이상 가야 돼요. 3파동이 1파동보다 짧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1파동이 요거란 말이야. 그러면 3파동도 최소한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법칙상 절대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3파동이 1파동보다 짧으면 안 되니까는 얘는 뭐예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5만 원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신조를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조를 건조하는 거니까는 얘는 이제 HJ중공업이 H7이 현중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얘네들보다 몸집은 작아야 되겠지만은 이제는 수주가 이제 할 것도 많잖아요. 이제 고속상륙중도 계속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5만 원 이상은 뽑아줘야 되는 이러한 구간의 첫 단추를 오늘 팩트시트를 통해서 끼웠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마음고생 다 끝나셨고 안심하셔도 되는 이러한 구간이다라고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HJ중공업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이제 시청자분들께 선물 하나 좀 챙겨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제2의 HJ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 언제죠 여러분들 4월 14일이었죠. 지난 4월 14일 날 이제 전략방에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한미해군 사령관이 HJ중공업을 방문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 뉴스를 굉장히 예민하게 봤거든요. 민감하게. 왜냐면은 항상 이제 대박주들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러한 주식들 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240만 원이잖아요. 얼마에 갔습니까? 8만 원에서 240만 원까지 갔어. 이렇게 크게 가는 대박주들은 항상 여러분들 시가총액 수천억 원의 소형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도 몸집이 시가총액이 컸단 말이에요. 조단이었어. 저는 얘도 어차피 커질 것을 보고 8,500원 부근에서 넉넉히 본다라는 관점으로 진입하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HJ중공업처럼 오래 쉬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오래 쉬어야 됩니다. HJ중공업이 얼마나 오래 쉬었어요. 지난 2007년부터 오래 쉬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정당화 가능한 거예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오래 쉬었잖아요. 그렇죠.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정당화 가능한 거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상승이 나와서 높게 보이는데 사실상 얘도 오래 쉬었었어요. 여러분들 오래 쉬고 여기에서도 시세 한번 나오고 오래 쉬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니치마켓이죠. 틈새 시장을 소형주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제2의 HJ중공업, 제2의 두산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주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꼭 챙겨가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만약에 이제 뭐 로봇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받고 그렇죠. 아니면 바이오 주식 최근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받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주식에서 포만감을 좀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길이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